안녕하세요. 세란병원 외과 정원규입니다. 오늘은 세란병원 정형외과의 배승호 과장님을 모시고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란병원 정형외과 배승호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과장 배승호입니다. 네, 과장님, 요번에 2021년 메디컬 아시아 어깨 관절 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던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상을 하였고요. 여러 병원 관계자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같이 일하는 어깨 관절 전문의들이 많은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세란병원 어깨 관절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석회화 건염인데요. 이 석회화 건염은 4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료를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렇던가요? 네, 일단은 석회와 건염, 특히 어깨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9년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면 50대 여성이 약 4만 3천 명 정도로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 통계를 봤을 때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발병률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석회화 건염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인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석회암 건염인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됐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주요한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주요 증상은 딱 하나만 뽑아보라고 하면 극심한 통증입니다. 밤에 이제 저희 응급실에 당직을 쓰거나 그럴 때 전공의 시절에 밤에 중년 여자가 어깨를 부여잡고 응급실로 내원하셨을 때 울면서 어깨를 부여잡고 내원하셨을 때 다치셨어요? 물어보셨을 때 다쳤다고 하시면 골절이고요. 만약 다친 적 없어요? 라고 하시면 석회화 건염입니다. 즉 성인 여성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눈물을 흘릴 정도의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석회 건염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석회화 건염이 어깨에 석회가 끼면 무조건 다 아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증상의 석회화 건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석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석회가 작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특별한 증상이 유발하지 않다가요. 이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슬금슬금 염증 물질을 뿜어내고 그러면서 작동을 시작하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응급실에 오실 정도로 통증이 심한 병이었군요. 그렇다면 이 석회화 건염의 진단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깨 여러 질환들의 진단 방법은 석회화 건염 말고 초음파나 MRI 같이 고가의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석회화 건염은 다행스럽게도 엑스레이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판넬을 보시면 일단 석회성 건염은 보면 이 노란색이 뼈입니다. 노란색이 뼈고 빨간 부분이 근육이고 근육이 뼈에 붙을 때는 하얀색 힘줄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안쪽으로 석회가 침착되는 걸 석회성 건염이라 하고요. 이거를 진단하는 거는 엑스레이로도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란 뼈가 상완골이라고 해서 우리 어깨 뼈고요. 요 위에 있는 게 쇄골, 빗장뼈라고 하는 요 앞쪽에 있는 뼈죠. 그 사이에 있는 요 구름같이 이렇게 껴있는 동글동글하고 기다란 이 친구가 어깨의 석회성 건염이고요.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로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어깨의 석회성 건염입니다. 일단 다행히 진단 비용은 많이 안 들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석회성 건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일단은 모든 정형외과 질환들이 비슷하지만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됩니다. 약물을 먼저 치료하고요.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데 사실 약물 치료로 석회성 건염의 증상이 없어질 수 있는 환자분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충격파 치료입니다. 체해 충격파라고 하는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주는 치료가 있는데요. 이걸로 석회를 없애버리는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석회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주사를 놔서 석회를 녹이는 시도를 하거나 석회를 빨아들이는 시도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모든 게 실패하거나 아니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어깨에 작은 구멍을 3개 정도 뚫고요. 안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고, 카메라 말고 이거는 일하는
그 기구가 들어가서 석회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제거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까지 갈 수 있고요. 치료는 비교적 완치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수술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수술 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약물, 충격파, 주사 이런 것들을 전략을 잘 짜서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수술로 진행하셔도 치료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절경 수술이면은 수술도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고 흉터도 많이 남지는 않겠네요. 네, 그게 관절경 수술의 장점입니다. 관절경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구멍 3개 정도를 뚫고 들어가서 석회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수술이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부담스러운 수술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 후에 혹시 주의사항도 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힘줄이나 근육 안에 석회를 제거를 하고 나면 여기 빈 공간이 생깁니다.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빈 공간이 메워질 때까지 시간이 한 몇 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자가 치유 기전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스스로 잘 차는데 그때까지는 힘든 운동이나 아니면 노동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작은 흠집 때문에 이게 이제 흠집이 생겼다고 쳤을 때 빈 공간이 흠집이라 쳤을 때 이 작은 힘줄 때문에 무리한 활동을 하시거나 하면 여기서 이제 힘줄이나 근육 같은 게 파열이 조금씩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 처음만큼은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치료 후에도 미미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배승호 과장님 모시고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설명해 주신 배승호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